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 백서입니다. 이번 달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생활경제 소식을 쏙쏙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 사용 금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가 이런 게 한 2,000여 곳이 되는데 이곳과 125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이상의 이제 슈퍼마켓 이게 한 1만 1천여 곳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비닐봉투만 해당된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에요. 비닐봉투야 당연히 뭐 일회용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이 이제 코팅된 쇼핑백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종이 재질로 된 그 종이 재질인데 네네. 일부 코팅된 그런 쇼핑백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원지 종류라든지 표면 처리 방식이라든지 제조사라든지 제조 일자 이런 것을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기 명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당장 마트 가면 장 보면 뭐 생선, 고기, 채소, 두부 이런 거는 속비닐이 없으면 보관하기가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것도 사용이 안 돼요? 아니요. 이게 속비닐의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선, 전육, 채소 이게 원래 트레이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패킹이 돼서. 네.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담는 것은 이제는 금지인데 혹시나 이게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 뭐 두부라든지 어패류, 정육 이런 거는 이제 속비닐이 허용이 돼요. 네. 또 한 가지.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이제 녹을 경우가 그렇죠. 있는 이런 큰 제품 이런 것도 속비닐 됩니다. 다만 이제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단순 수분인 경우에는 이건 안 되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벌크 제품 같은 거 어떤 거냐면 흙 묻은 채소 그다음에 과일 이런 네. 거는 이제 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속비닐 되는데 오늘 또 첫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혼란도 있을 거예요. 네, 바나나 네. 되냐 안 되냐. 아, 그렇네요, 정말.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왜 바나나 못 담게 하느냐. 바나나에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바나나? 네, 바나나 이게 시장 바구니에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나나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흙 묻은 채소나 과일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비닐에 넣어야 뭐 되잖아요. 당근. 네, 되죠. 그런 거 되고. 그런 거 비닐봉지에 담아야 되니까 허용이 네.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시장 가서 지금 굉장히 헷갈려 하시죠. 네. 그다음에 또 캔디라든지 젤리 제품 같은 경우는 낱개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담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금 말씀드리면 규제에서 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봉투 이런 거 되고요. 썩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비파이브 규격 그러니까 작은 봉투 있잖아요. 네. 비닐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팩 이거 됩니다. 망사 박스 우리 그 귤 살 때 망사 들어있잖아요. 이거 돼요. 양파. 네, 양파, 망타. 네. 이런 망사라든지 박스 자루로 형태되어 있는 건 되고요. 이불 장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담을 수 있는 50리터 이상의 봉투는 허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좀 이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시장 바구니 갖고 가시면 편합니다. 맞아요. 시장 바구니도요. 들고 다니는 버릇하면 그것도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쓰레기 봉투는 당연히 괜찮은 거고요. 그럼요. 이건 뭐 썩는 거라서 괜찮은데 다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거는 가능한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팩트를 잘 모르시는데 이게 쓰레기 봉투도 생분해성 수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합성 수지로 만든 재질도 꽤 됩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런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부에서나 기관에서도 이게 썩는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쓰레기 종량 봉투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썩는 거잖아요.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판매하는 입장이나 네. 보관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거 자꾸 이제는 뭐 썩는 비닐봉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합성 수지로 된 종량제 봉투도 아직도 있다. 그래서 네. 표기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 금지 되니까 이거를 어기면 뭔가 벌칙이 있겠죠? 과태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태료가요. 네네. 커요. 이게 횟수에 따라서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네네.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임대, 판촉, 수수료업체, 면적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기준에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어느 정도 50평 이상의 슈퍼마켓. 거기에 들어가서 파는 모든 분들도 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비닐봉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무는 게 아니라 그 점포에 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와 운영을 하는 주체. 네. 네. 그분께서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슈퍼마켓에서 입점해서 뭐 팔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판촉하시고 그런데 이제 관리와 운영하는 주체에서 낸다. 자, 불편해질 건 뭐 자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일회용 비닐을 줄여야 하는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이건 뭐 대략 비닐봉지가요. 국내에서 211억 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네네. 나오는데 네. 지금 이번 정책이 나왔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착이 된다면 대형마트에서 연간 11억 9천만 장, 그다음에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5억 한 3,800만 장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네. 총 21억 2,800만 장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 의식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나라가 경제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의식 수준 못 따라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 제 주위만 보면은요 의식 수준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저는 분명히 안착이 될 것이다. 뭐 오늘이야 좀 첫날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어도 분명히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안착이 돼서 우리 후세대 우리 자녀 세대한테 좋은 땅을 물려주지 않을까 좀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고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잘 정착됐으니까요. 이 일회용 비닐 줄이는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님들 1주년 됐어요. 평론가님. 네네. 축하해 주세요. 저 바깥에서 좀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들어가면 축하드려야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네. 축하해 드릴 시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네. 생생경제가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좀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방송이 되길 더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로 많이 축하 인사 보내주고 계세요. 6118님 봄꽃도 화사하게 필 무렵 1주년 맞아주셨네요. 듣기만 하다가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더 예쁘게 진행해 주세요 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 1주년 됐다는 이야기 쓰면서 꽃이 필 때 내가 방송을 시작했구나라는 걸 새삼 저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740님 생생경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요즘에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의 축하 문자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입으신 옷이 네. 패션이 지금 청취자분께서 안 보이시잖아요. 네. 1주년 되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봄과 어울리는 너무 네. 아름답게 입으셨어요. 보여요. 유튜브로 저희 보이는 그러시구나. 라디오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여러분들 제 의상 뭔지 궁금하시죠? 유튜브 오셔서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1주년 맞이해서 혼자 무슨 옷을 입고 자축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우리 방송 들으면서 중요한 정보, 실질적인 정보 많이 온다고 보내셨으니까 이번에 또 중요한 거. 오늘부터 52시간제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되죠. 네.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제는 300인 이상 회사 아닌데 나는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는 300인 이상은 지금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 50인 이상부터 그러니까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년 1월부터 이거 얼마 내년. 남지 않았죠. 네. 그다음에 5인 이상 그래서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1년 7월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 52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8시간이죠.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이제 52시간인데 요거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안 지킨다. 그러면은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네.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좀 52시간은 좀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근로 시간이 원래 68시간이었는데 네네. 이걸 52시간으로
바뀐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 내다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 근로가 16시간에서 원래는 최대 68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이제 포함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40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로 이렇게 해서 주 52시간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로 본다면은요, 사실 계속적으로 조금 시행을 되도록 뭔가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난해 7월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6개월 계도 기간 줬고요. 그다음에 6개월 계도 기간 줬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에 한해서 계도 기간 3개월 추가 연장을 해줬거든요. 네.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는 네, 다.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다만? 뭐냐면 이제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사전에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업장에서는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더 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이 탄력 근로제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된 논란들 생생경제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탄력 근로제가 어떤 건지 우리 평론가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는 더 일하고요. 쉴 때는 일이 없을 때는 좀 쉬는 건데 네.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단위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걸 한 점 무한정으로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 단위 기간을 얼마나 보느냐. 현재는 이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정치로 논란이 있지만은 경사노위에서 보면은 이제 3개월을 6개월로 늘리자라고 안이 나왔고 이게 지금 정부의 안이고요. 또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서는 야 6개월 안에서 이게 하는 것보다 야 경영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1년으로 확대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2주라고 본다면 2주 안에서 첫 주에는 일이 많으니까 58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는 상대로 일이 없어. 그러니까 46시간 일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주당 52시간에 맞춰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단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탄력 그렇죠. 근로제는 네.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그게 지금 핵심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론가님이나 저는 주 5일제 세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직장 생활 뭐 지금 13년 차인데 주 네. 5일제 세대인데 제 앞에 선배들만 해도 주 5일제 하면은 막 어떻게 해야 하나. 나라 맞습니다. 경제가 큰일 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주 5일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주 52시간도 예상되는 기대 효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 아버님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 6일이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주 5일이 되고 나부터 가정이 화목해졌죠. 왜 그러냐면 그럼요. 야근 안 하죠, 일단. 맞아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하면 더 야근 안 할 거고 그다음에 휴일 근무가 이제 줄어들면서 근로자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과 그다음에 생활이 안정이 되는 이런 균형이 맞는 네.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봐도요. 일단 일을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에 신규 창출 효과가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현재 필드에 나가 보시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느끼고 그렇죠. 계시겠지만 과연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 일자리를 뽑을 것이냐 사실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키오스크란 걸 쓰죠. 네. 키오스트. 그렇죠. 키오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을 기계가 대신 받는다든지 단순 노무 같은 거는 사실 이제 키오스크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부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렸어요. 이게 옛날에 그 경제학교 교과서대로 간다면 뭐 이거 문제도 없이 그냥 슬슬 진행될 것 같은데 네. 이제 4차 산업이 오다 보니까 완벽하게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제도와 정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제 네. 세상의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맞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정말 노동자 중심 또 근로자 중심의 정책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용자나 기업이 없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아요. 원래는 이게 모든 아동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상위 네. 10% 가구는 이제 당연히 제외시켰었는데 이게 보편적 복지의 이제는 일환으로서 네. 이제는 뭐 재산, 소득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제 월 10만 원씩 이제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나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제가 계산법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9년 4월 분 아동수당은요, 뭐 13년 5월 이후 출생자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어가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9에서요, 네. 마이너스 6을 뺍니다. 6년.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6을 빼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19년인 거는 마이너스 6은 그러니까 13년이죠. 네. 그 다음에 월은요, 이렇게 4월분이다. 아동수당 4월분이다. 그러면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5월생이죠.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13년 5월 출생아까지. 그러니까 14년 5월 이후에 출생한 사람. 이렇게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기준의 연에서 6을 빼고 그렇죠. 월에서 플러스 1을 하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계산해 보면 또 7월분 아동수당 누구부터 또 해당되느냐? 네. 그럼 13년 8월 이후 출생하신 분들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저희 애가 13년 1월이거든요. 네. 해당이 안 돼요. 이제 아. 끝났습니다. 저희 애는 13년 2월이에요. 안 돼요. 아이고, 둘째는 돼요. 15년. 되고. 근데 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정부에서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만이요? 네, 만 7세. 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7세 미만의 아동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해당이 돼. 어떻게 보냐면 이게 272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럼 이 계산대로 들어간다면 보세요. 19에서 이제 만 7세니까 미만이니까 마이너스 7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되고 12월이죠. 그러면 12년. 네네. 2012년. 그럼 9월부터잖아요. 9월부터. 그럼 플러스 1을 해요. 그럼 10월 이후. 그러니까 12년 10월 이후 출생하신. 우리 애가 13년 1월이거든요. 네. 해당되잖아요. 그럼 되네요. 되죠. 근데 아쉬운 점은 만이잖아요. 그렇네요. 3개월 받고 끝납니다. 저도 그렇네요. 네네. 아이, 그래도 주는 게 어디예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신청한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주죠?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아동수당은요,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다 하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방문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신분증 지참해야 되겠죠. 네.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분이 분명히 이제는 공인인증서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네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은 이제 복주러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뭐 주의할 건 아니고 보셔야 될 거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상위 네. 10%. 네네. 그 당대 이슈 아시죠? 괜히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상위 10%야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이미 신청이 돼 있단 말이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직권 상정했습니다. 그냥 직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대로 이제는 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바로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이것도 소급돼서 원래부터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제 하위법령 개정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해서 늦게 좀 됐거든요. 그래서 4개월치를 이제 한꺼번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형편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 기초연금 소식도 있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위 소득 하위 70%에 지급됐던 기초연금 지급액이 좀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 환산액 이걸 따져서 보는데 4월부터는 이게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인상이 되거든요. 총 30만 원.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 중에서 저소득층은 조금 더 정부에서 혜택을 좀 챙겨준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월에 꼭 알아둬야 하는 경제 정보들만 쏙쏙 모아서 권혁중 평론가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5월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